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쇼핑센터를 공격해 8명이 숨진 가운데 남부 마리우폴을 놓고는 양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미국은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 세계는 조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밤사이 우크라이나 주요 전선 상황 먼저 짚어볼까요?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 등 핵심 전선에 러시아군의 포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 어제 저녁 러시아군이 키이우 북부 포달스키 지구 주거지와 쇼핑센터에 미사일 공습을 가했습니다. 쇼핑센터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인근 고층 빌딩도 크게 훼손됐습니다.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화재는 진압됐지만 민간인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8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20여 명이 매몰돼 있을 것으로 추정돼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마리우폴 상황은 연이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측에 항복을 요구하면서 포위망을 더 좁히고 있는데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을 봉쇄하기 위해 마리우폴뿐 아니라 주변 도시들에도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화면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러시아군이 현지 시간 21일 오전 남서부 항구 도시 오데사의 외곽 주거 지역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마리우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군의 최후 통첩이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거듭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제 오후에 러시아군이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인도주의 통로를 열었습니다. 모든 우크라이나군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이 시간 안에 도시를 떠날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 이후 마리우폴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군은 군사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단호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하르키우와 마리우폴 또 수도 키이우에 대한 항복을 바라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며 거듭 항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리나 베르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무기를 버리고 항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리우폴이 러시아군에 넘어갈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생화학 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명확한 징후가 있다고 말해서 주목이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만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무력 사용이 계속되면서 민간인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어떻게 좀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유엔하고 우크라이나 정부 집계가 조금 다른데요. 유엔은 지금까지 러시아군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이 9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개전일인 지난달 24일 오전 4시부터 21일 0시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목숨을 잃은 민간인은 어린이 75명을 포함해서 총 925명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부상자는 어린이 99명을 포함해 1,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 집계는 이제 숫자가 조금 더 많은데 민간인 부상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현지 시간 21일까지 어린이 150명이 숨졌다고 밝혔고요. 또 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 400곳과 병원 110여 곳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도 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와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는 국외로 피난을 떠난 우크라이나인이 349만 명, 그리고 국내에서 난민이 된 사람은 648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킨자를 계속 사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에 킨자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을 하면서 어려운 목표물을 파괴하는 데 있어 이 미사일의 효력을 확인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 군사작전 동안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에 대한 이 공중 발사 미사일 시스템을 사용한 공습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레이더 탐지 회피 기능이 탁월하고 기동성이 뛰어난 킨자에 대해 대적할 극초음속 미사일은 다른 국가에는 아직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전에서 사용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의 사례로 알려졌는데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실제로 킨자를 사용했는지 독자적으로 확인하거나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발표가 서방에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사용은 실현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고 미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의 신경전도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칭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문제 삼고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존 설리번 주러 미국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용납할 수 없는 발언과 관련 항의 노트를 설리번 대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미러 관계를 단절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경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이유 없는 부당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의도적으로 무고한 민간인을 겨냥해 공격한 명백한 증거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 전범이고 또 러시아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가를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더 가중할 수 있다는 건데 미러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미국에서는 러시아의 사이버 테러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우크라이나 상황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